네, 치과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자주 가야 되고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과에 가서 내가 내 상황을 어디까지 의료진에게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치의학 박사 이중석 교수님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 교실에 있는 이중석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세브란스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환자들이 발치에 대해서 각자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치아를 당장 빼야 된대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한 50%가 넘게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나는 또 물어본다 라고 했었고, 또 한 20% 정도는 딴 치과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한 10%가 안 되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른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결국 치아를 빼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냥 의사를 무조건 따르는 게 나는 제일 좋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의사랑은 하긴 하겠는데 다른 걸 나는 좀 더 찾고 싶어, 발치는 너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치아를 뺀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치아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건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요, 교수님? 저도 이제 정말 많이 빼라고 얘기를 드리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좋아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대학 안에 다른 교수님이 이를 빼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분께 이를 빼자 그러면 바로 빼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한 치료를 하자 그래도 당장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죠. 치과에 가면 무서운 건 사실이고, 더군다나 이를 뺀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이를 뺀다는 거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신호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울증까지 막 생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치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환자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치과에서나 다른 곳에서 치아를 빼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빼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엔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치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환자분들도 받아들일 때 이 어떤 치아를 빼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게 마치 선고 내린 것처럼,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딱 내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발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진단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뺄지 말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관절이나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아프면 비 올 때마다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여기가 엄청 쑤시고 너무 아프고, 심지어는 걷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버려버리고 우리가 인공관절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치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치아를 쓰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가고, 이 치료를 받으러 가면 좀 좋아졌다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지했다가 또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나쁘게 될 확률, 그런 걸 위험이라고 치면 이걸 계속 유지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득은 또 있겠죠. 이걸 지금 당장 돈이 안 드니까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를 안 빼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자연 치아를 그냥 유지하는 결정을 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되려 더 삶이 불편해졌다고 와서 불평을 토로했던 치료의 경우도 있으셨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당장 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좀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제 생각에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분명히 하다가 조금 불편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스트레스 받거나 좀 피곤하면 조금 안 좋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그냥 빼고 임플란트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설명을 듣고 그 환자분도 그러면 교수님이 첫 번째를 추천하면 저야 고맙죠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한 번은 오셔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셔서 며칠 전에 명절이었는데 좀 먼 시댁에 가셨던 거예요.
시댁에 가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딱 보니까 고름도 차 있고 그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치과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명절이고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고 힘들었다 보니까 명절 내내 제 욕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걸 그날 뽑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안 뽑아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막 정말 며칠 동안 욕을 하면서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제가 잘못된 권고를 드렸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랑. 그래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됐다는 건 안타깝지만 사실 상황은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도 또 처치를 하고 나면 또 그 기존과 같은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또 망설이는 거죠. 어쨌든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교수님을 너무 욕했으니까 그냥 뽑아주세요 라고 했다가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렸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너무 좋아지시니까 오셔서 그때는 욕해서 죄송해요 하시고 또 똑같은 선택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분은 그날 그 명절 기간에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저는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치아를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살려줬는데 예후가 또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도 보셨나요? 어떤 환자분이 왔어요. 이제 굉장히 젊은 분이 오셨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엑스레이부터 딱 좋지는 않아 보였어요.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부터 설명을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또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두세 군데를 더 갔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임플란트 아니면 틀니예요 2개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틀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30대인데 벌써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충격을 너무 받으신 거고 그 처음에 치과에서는 한 11개, 10개 정도를 뽑으라고 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다른 치과를 갔더니 거기서는 그 치료 계획을 잘못했다 해서 7개를 뽑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도 사실은 몇 개는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는데 뭐 저는 어떤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당신이 좀 선택의 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치아를 유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했죠.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치아를 치료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했더니 정말 이를 엄청 깔끔하게 정말 항상 올 때마다 깨끗하게 닦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부터는 그 증상이 없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분이 치과에 여러 군데 갔잖아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 치료를 빨리 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 편한 상태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막 뽑는 걸 권유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선택해서 최대한 유지했더니 그 환자분은 뭐 한 4, 5년 정도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물론 뭐 한두 개를 또 뽑아서 또 임플란트를 가긴 했지만 그 한 4, 5년 동안 하나도 뽑지는 않았던 거죠. 덴탈피디아. 치과 진료를 가서 환자가 교수님한테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나에 대한 치료의 계획이 좀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환자의 상황에 따라 치료 계획은 조금씩이라도 변경이 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 단계가 되게 어렵죠.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얘기가 분명히 치료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고, 물론 저도 그거를 이 환자분의 그 의사를 혹은 선호도를 끄집어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환자분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치료 계획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먹는 약이 있다면 그건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꼭 얘기해 주셔야죠. 중요한 약들이 있죠. 당뇨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혹은 항혈전제, 그런 것들은 치과 치료에서 아주 위해가 될 수 있거나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혹은 골다공증 관련해서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지가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치과 의사에게도. 뭔가 했다가 큰 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내가 진단받았던 게 무엇인지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치과 하면 진짜 걱정되는 게 비용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부분 당연히 얘기해 주셔야죠. 치과 치료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인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치과 의사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같이 세워줄 의무가 있죠. 이 치료는 지금 급하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만 치료하고 내가 나머지는 조금 미룰 수 있게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시치아 상태로 어느 기간 동안 조금 같이 유지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좀 잡아보자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아는 28개라 그랬잖아요. 그 치아들을 다 각각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수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신선하고 다소 충격적이기도 한 것은 환자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환자가 지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조사를 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 환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참여했냐라고 물어보고요. 똑같은 질문을 그 결정을 했던 의사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완벽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의사들이 대답한 거는 75%, 80%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의사결정을 중간에서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환자의 70%에서 80%는 의사가 다 결정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의 이런 선호도라든지 환자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A와 B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택은 환자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는 전문적인 소견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거를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끌어주고 사실 정보를 줘야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줄 때 환자의 선호도도 저희가 알아야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또 주실 수 있으니까, 이 환자분과 의사가 중간에서 이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좀 이따 전화 한번 해볼까? 내 얘기가 반영된 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나 후회 하시는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기반으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상황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짚어보시고 가셔서 좀 더 나은 계획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강 정보에 관한 모든 것 덴탈피디아와 함께 하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